남편의 고장난 중립기여 결국 내 편이 아니었다. 결혼한 지 8년, 아이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난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면 눈치 없는 잔소리는 기본이고 친정에 한번 다녀오면 분위기 싸해지고 아이 돌쯤엔 나 몰래 애 데리고 나가서 친척들이랑 사진 찍고 내가 이상한 엄마인 것처럼 몰아세웠다. 남편, 겉으론 중립 지키는 척. 근데 항상 끝은 그냥 들어줘. 어른이잖아. 그 말 들을 때마다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싶었다. 처음엔 내가 노력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노력이 나만 갉아먹었다. 이혼, 불륜도 폭력도 아니니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보겠지. 근데 이거 매일 찔끔찔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이 결혼, 과연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시댁 단톡방에서 내 육아 방식을 공개적으로 욕한 사람이 신우이였다. 그날 아기 낮잠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언니는 육아 공부 좀 해야겠어. 그 방에 우리 시어머니, 남편, 시고모까지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특히 남편. 읽고도 모른 척. 내가 따지니까 그제야 하는 말이 너도 잘한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 안 돼줄 거라는 걸 알았지. 다 같이 밥 먹을 때도 시어머니가 내 요리 흉 보면 웃고 넘기고 말로는 그냥 좀 이해해, 행동으로는 항상 시댁 눈치. 이 결혼 생활 나는 계속 맞춰가는데 남편은 중립이랍시고 아무것도 안 해. 사실 그게 제일 서운하더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댁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근데 거기에 나는 빠져 있다는 거야. 처음엔 단순히 가족들끼리만 하는 대화방이겠지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다. 우리의 사진은 누가 올렸고 내가 뭐 했다더라 말들이 다 돌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그 단톡방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오간다는 걸 시누이가 실수로 내게 보여주면서 시작됐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린다며 육아 핑계대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게 다 내 얘기였다. 남편한테 얘기했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또 나온다 그 말. 그냥 좀 흘려들어. 엄마도 너 싫어서 그러는 거 아냐. 그날 이후로 난 우리 가족 단톡방 따윈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단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 집안에선 나만 끝까지 남이더라. 단톡방 사건 이후로 나와 시댁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틀어졌다. 시어머니는 내 눈치를 대놓고 줬고 시누이는 아이 보는 방식까지 꼬투리를 잡았지. 심지어 단톡방에 내 얘기를 또 올렸더라. 그렇게 애를 키우니까 버릇이 저 모양이지. 요즘 며느리들은 책임감이 없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다. 단톡방에서 날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나 이 집에서 완전 투명 인간이야. 근데 그 인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 너도 잘한 건 없잖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금껏 참고 감내하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던 시간이 그 말 한 줄에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던 게 죄야. 당신 가족은 뭐든 다 이해받고 나는 왜 언제나 이해해라는 쪽이야. 그날 이후로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다. 함께 밥을 먹어도 같은 방에 있어도 전혀 내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 시댁이 나를 힘들게 만든 건 맞지만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든 건 남편이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에 왔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얘는 왜 이 시간에도 낮잠을 자? 너무 퍼지게 키우는 거 아니야? 버릇처럼 내 아이를 탓하더라. 내가 조용히 어제 아이가 밤새 열이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되레 눈을 치켜뜨며 그래서 저렇게 기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약한 애가 되는 거야. 남편은 그 옆에서 아이 머리만 쓰다듬더니 한마디 했다. 엄마, 그냥 너무 그러지 마. 그게 다였다. 날 방패막이도 안 해주고 아이 앞에서 나를 그냥 혼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참다 못해. 당신은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이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그냥 보겠다고. 소리쳤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 애 앞에서 싸우는 거 그만하자. 웃기지. 애 앞에서 먼저 나를 모욕하게 만든 건 누군데. 그래 놓고 싸우지 말자고. 그 말은 결국 입 다물고 그냥 참으라는 뜻이었다. 아이 앞에서라도 서로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자는 아이 옆에서 혼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이 아이에게 이 집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아이 얼굴을 보며 버텼다. 이혼은 하지 말자고, 적어도 이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는 참자고. 그게 내 스스로한테 매일 하는 주문 같았다. 근데 계속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괜찮을까? 엄마가 자꾸 눈치 보며 조용해지고, 아빠는 모른 척 외면하고, 할머니는 와서 매번 엄마를 혼내는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뭘 배우며 클까? 며칠 전 아이가 내 눈치를 보더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 쉬고 있었나 봐. 아이 눈이 흔들렸고 작게 말했다. 엄마 아프지 마, 아빠도 화내지 마.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현실적인 책임처럼 다가왔다. 밤에 남편한테 진지하게 얘기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지금까지는 당신 말대로 참아왔지만 이젠 진짜 나 혼자 견디는 게 무리야. 근데 남편 반응이 더 기가 막혔다. 또 시작이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극단적이라며 밀쳐내는 거야. 이 사람은 애초에 내 말은 듣지 않는구나 싶더라. 그날 이후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몇 번씩 곱씹게 됐다. 무섭기도 했고 아이 데리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결혼은 애한테도 독이라는 거. 이젠 정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하나하나 자료도 정리해보기 시작했고 그게 내 인생을 구할 마지막 줄 같았다. 이혼을 생각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고민은 양육권이었다. 8년 동안 거의 혼자 육아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나에게 아이를 맡겼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다. 근데 그날 남편이 내게 말했다. 너 아이 데리고 나갈 생각하지 마. 내가 가만 안 있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지금껏 육아는 나 혼자 했는데 막상 이혼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부모 역할을 주장한다.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당신을 떠나는 걸 막고 싶은 수단처럼 느껴졌다. 사실 무서웠다.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남편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쩌지? 내가 전업주부라 경제적으로 불리하면 어쩌지? 그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날 밤 인터넷에 양육권 판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누가 더 아이를 돌봤는지, 누가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지금까지 그걸 해왔다는 확신이 있었다. 아이가 아플 때도, 밤에 울 때도 학교 행사, 예방접종, 상담 전부 내가 챙겼다. 그런데 왜 아이 데려가면 가만 안 있겠다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까? 결국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아이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였다. 그래서 다짐했다. 내가 해야 할 준비를 확실히 하자고.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아이 앞에서 작아지지 않게, 이제는 엄마로서 싸울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혼을 결심한 건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 외로움, 그리고 포기 끝에 조용히 내려놓은 선택이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엔 웃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봐.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살 건데. 그 한마디에 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부터였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건 너 미쳤니? 그래도 애 아빠잖아. 결혼이 장난이야?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말을 듣자 내 손주 절대 못 내줘라며 날 저주했고 시누이는 단톡방에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도망치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참고 살아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누구도 내가 힘들었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혼을 결심한 건 잘못된 선택일까? 아니, 그들의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걸까? 하지만 다시 돌아봤다. 아이 돌잔치 날 나 몰래 아기를 데리고 나간 시어머니. 내가 만든 이유식을 보기만 해도 속 뒤집힌다고 말했던 시누이. 그리고 그 앞에서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던 남편.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버텼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막막한 것뿐이다. 이혼 서류는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거지는 어떻게 옮겨야 할지. 세상 모든 게 혼자라는 단어로 무겁게 다가왔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더는 예전처럼 참고 살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이런 가정이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진짜 첫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나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예약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문 앞에 서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문을 열고 앉은 순간 현실이 벽처럼 눈앞에 다가왔다. 이혼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나요? 불륜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하나하나 묻는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겪은 건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 상처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건 시어머니의 간섭, 시누이의 공개 망신, 남편의 방관. 그걸 다 듣고 나서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고부 갈등만으로는 단독 이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가 입증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는 나에게 몇 가지 가능성을 짚어줬다.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그동안의 양육 기록, 아이와의 정서적 관계, 그리고 현재 주거 경제 여건이 중요합니다. 나는 순간 움찔했다. 전업주부로 지낸 8년 내 명의로 된 수입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 학원 상담 내역, 어린이집 교사와 나눈 메모들, 그리고 수많은 사진 속에서 항상 아이 곁에 있었던 건 나였다. 그걸 꺼내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자료들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이의 주 양육자였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누구도 몰라줬던 내 지난 8년의 시간이 증거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아직도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애 데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 건데? 변호사나 만나보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냉소를 던졌다. 이제는 알겠다. 그는 끝까지 나를 흔들고 싶어 한다는 걸.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아야겠지. 돌아가는 길, 법률 상담에서 받은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봤다. 양육 증거 자료 정리, 시댁 간섭 관련 일지 작성, 남편과의 대화 내용 백업, 상담 병원 기록 확보,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변호사가 직접 적어준 한 문장. 당신은 지금 당당하게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바꿨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혼 상담을 다녀온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 친구는 조심스레 말했다. 진짜 이혼할 거야? 그냥 좀 참고 살면 안 돼. 너 혼자서 애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혼자가 된 느낌이었다. 너도 결국 똑같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은 엄마였다. 눈치 빠른 엄마는 내가 무거운 얘기를 꺼낼 걸 알고 있었다. 엄마 나 이혼할까 해.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애는 어떡하려고 사람이란 게 혼자 되는 게 제일 서러워. 엄마마저 나보다 애 먼저 걱정했다. 나는 너무 많이 울었고 눈이 퉁퉁 부은 채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얘는 뭘 잘못했는데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우는 모습만 보고 살아야 하나? 그 순간 벼랑 끝에서 내가 붙잡은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래. 아무도 내 편 안 들어도 괜찮아. 나라도 나를 지켜야지.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고 소파에 드러누웠다. 입에 맥주를 물고 TV를 틀고 내 눈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미쳤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났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정신 차린 거니까. 조용히 아이방 문을 닫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가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 진짜로 할 거야. 그날도 결국 내가 짐을 쌌다. 무슨 큰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싸우는 것도 지쳐서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서 나왔다. 엄마 집에 가 있으려고 옷까지 몇 벌 챙겼는데 남편이 묻더라. 또 왜 그래? 뭔데 이번엔? 순간 내가 미친 건가 싶었다. 8년 동안 참고 버텼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왜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차라리 소리를 지르던가 붙잡던가 하지. 아무 반응 없이 거실에 앉아서 리모컨 돌리는 거 보고 딱 깨달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 몰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집을 나와서도 바로 이혼 얘기는 못 꺼냈다. 아이 때문이었지. 근데 그날 밤 친정집에서 자던 아들이 갑자기 울더라. 아빠는 왜 안 와? 우리 언제 집에 가? 마음이 무너지더라. 근데 그보다 더 무너진 건 아이가 나보다 아빠를 더 그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다. 나 혼자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런 생각에 이불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근데 그 다음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다. 딱 한마디. 이참에 정리할래? 아, 이 사람 진짜 끝까지 나한테 책임 돌리는구나 싶었다. 정리하자고. 좋아. 그럼 진짜 끝장을 보자. 이혼 서류를 처음 들고 간 건 솔직히 반은 허세였다. 이제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남편은 처음엔 비웃더라. 그깟 종이 한 장 들고 온다고 내가 흔들릴 줄 알아. 그 말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 이 사람 진심으로 나랑 살 마음이 없구나. 그날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내가 겪은 고부 갈등, 육아 전담, 감정적 학대 하나하나 일지처럼 정리해서 제출했다. 정서적 고통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에 8년간 눌러둔 감정이 주르륵 쏟아졌지. 남들 눈엔 평범한 가정일지 몰라도 나는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다. 처음으로 울더라. 나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와서야 알 것 같다. 근데 참 신기하지.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 오히려 더 공허했다. 왜 지금에서야 깨달았을까? 지금 이 사람이 우는 이유가 날 잃어서가 아니라 이 현실이 두려워서일 것 같았다. 울지 마. 나도 이제 눈물 안 흘릴 거니까. 나는 그날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눈도 안 떼고 말했다. 정리하자. 시댁에서도 남편한테서도 이제 내 자리는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며 내 잘못만 줄줄이 늘어났고 남편은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침묵만 지켰다. 그러고는 내 생각 좀 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이 나한테는 지금도 참고 살아라는 협박처럼 들렸다. 아이를 핑계 삼아 이 결혼을 연명하려는 그 사람의 태도에 내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내가 먼저 말 꺼냈다. 이혼하자. 지금이라도 나 좀 살게. 그 말 꺼내고 남편은 잠깐 멍해진 표정이었다. 그러다 날 보며 웃더라. 진짜 끝낼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못 떠날 거라 생각했구나. 그래. 그 기대 내가 부숴줄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 결혼에서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날 생각보다 눈물이 안 나더라. 집 앞을 나서는데 오히려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 누가 보면 애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게 불안할 거라 하겠지. 근데 난 지금이 더 편하다. 눈치 안 봐도 되고 누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랑 둘이 밥 먹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 엄마 요즘 웃는 게 많아졌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웃는 게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던 거였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정도 가지고 이혼이야? 시댁이 다 그렇지 뭘. 이런 말 쉽게 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매일 쌓이면 사람 한 명 망가뜨릴 수 있는 거야. 나는 이제야 안다. 나를 살게 해야 아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난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로 한 거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나로 사는 첫날을 시작했다.